급기야 박근혜 시계. 민주당은 97 그룹이 온다. 그리고 돌직구엔 오늘 박용진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주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인지 함께 보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그 김모 대표 측 인물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떤 주장입니까? 김모 대표 측의 주장은 2013년 7월에 김모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니까 박근혜 시계를 쉽게 구해줄 수 있지 않는가, 너무 갖고 싶다고 청을 했었고, 그날 밤에 성접대를 하고 난 뒤에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 이 대표가 직접 박근혜 시계를 구해서 나에게 전해주었다. 즉 성상납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정황으로서 이 박근혜 시계를 이 대표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갖고 싶다니까 성상납 이후에 이준석 대표 박근혜 시계를 줬다. 네네. 주장인 거죠? 네,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상납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대표는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준 바가 없고 시계 일련 번호를 밝혀보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양자가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위 유부가 밝혀질 경우 허위 사실을 진술한 측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양쪽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요 단면을 밝혀낸다면 물론 본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불리는 결정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니까 저쪽에서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는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으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는 수사로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일련 번호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시계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저분들이 지금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시계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부 정황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크게 작용할 수 없는 요소가 오히려 이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김모 대표 측에서는 박근혜 시계 그 외에도 당시 자신은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상납이 이루어진 시점에 일정과 동선을 이를 바탕으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이른바 룸사롱 접대를 담당했던 장모 이사라는 사람과 김모 대표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알선 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알선 수뢰 내지는 알선 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누군가가 직접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주는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공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주체가 공무원이면 알선 수뢰가 되는 거고 공무원이 아니면 알선 수재가 되는 겁니다. 김모 대표 측이 알선 수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지만 알선 수뢰와 달리 알선 수재의 경우에는 공여를 한 자,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성접대도 포함하게 되는데 공여를 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사안과 관련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입장임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알선 수재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성상납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도 이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서 이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성상납을 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결정적인 사전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상납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증거인멸 교사를 하여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니까 몇 가지 좀 더 물을게요. 궁금한 게. 그러면 오래전 공소시효가 지난 그 예전에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이걸 경찰이 검증할 수 있습니까?
수사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지는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당시의 정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김모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성상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증의 정도도 입증이 상당히 쉬운 사건과 달리 어느 정도 소명만 이루어져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 예입니다. 그렇다면 김모 대표 측이 당시 자신이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일정 관리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고 어떤 모초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접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제3자가 있는데 그와 어떠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술도 어디까지나 주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증거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상납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도 없고 경찰이 양측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들을 소상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까지 소환이 된 건데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현재로서 모르는 상황. 이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시계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12월 19일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증정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누구한 존재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간단히 체크가 될 만한 일인데 왜 이런 쉽게 검증 가능한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시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당초 그 성상납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냥 김철근 정무실장이 사정을 알아보려고 그 제보자에게 간 것일 뿐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를 물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상납의 증거다라고 사용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당 안팎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난감한 상황이고 7일 윤리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도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방어도 굉장히 공격적 방어죠. 공격적 방어도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것인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면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 30대의 젊은 정치인이 이 위기를 잘 모면해서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굉장히 그 좀 좋지 않은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의 성격 자체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 질이 좋지 않은 일로 결국은 이렇게 사라질 것인지의 운명이 지금 아주 목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윤리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대표의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각서, 일종의 합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윤리위에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